검찰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 포기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점,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송원석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6명 모두 국회법 위반 관련으로 선고된 벌금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업무 처리 지침을 보면 이철규 의원을 뺀 나머지 5명은 항소 대상입니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돼 형종이 달라졌거나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대검과 수사팀, 공판팀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과 서울 남부지검은 항소 포기 언론 공지를 항소 시한을 7시간가량 앞두고 3분 간격으로 내놨습니다.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도 대검을 방문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견을 일절 내지 않았고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 의원과 윤한흥 의원 등 피고인들은 속속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로 소수야당의 정치적 의사표시 공간을 넓히겠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항소 포기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은 나올 수 없어 현역 의원 모두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항권 행사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또 당시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된다는 입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둘 다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헌법이 중대하게 침해될 때 인정되는 수단이며 면책특권은 자유로운 발언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당시 국회 상황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한 행위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밖으로 나가는 최 의원을 밀고 앉히는 등 폭행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을 저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설득을 위해 찾아갔을 뿐 폭행 사실이 없다던 피고인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겁니다. 당시 쟁점 법안이 위법하게 제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흠결은 있지만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1심 형량은 의원직 상실형을 요청한 검찰 구형보다 낮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국회 안에서 이뤄진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대한 쟁점 법안을 불과 3, 4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당시 자유한국당 주장 등이 전혀 근거가 없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선 성숙한 의정 문화를 갖추지 못해 비롯된 사건이라며 이후 치러진 선거를 통해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물리력을 강하게 행사하지 않았고 대체로 상대방 출입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 형태로 진행했다고도 했습니다. 항소심으로 이어진다면 2심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양형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수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범죄 수익과 대통령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사회적 파장. 국민적 관심이 쏠린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권력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검사들은 집단 성명을 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 지시에 따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교육 담당 검사들도 노 권한대행의 입장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 성명에 동참했습니다.
대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들은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길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노 권한대행에게 직접 전달하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전국 42개 지청 가운데 8곳의 지청장들은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다만 검사들의 이 같은 집단 행동은 윤석열 정부 시절엔 찾아볼 수 없던 일입니다.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사들이 출장을 나가 진행한 김건희 씨에 대한 황제 조사, 이어진 봐주기 결정 당시 검찰 내부에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라는 법원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연판장을 돌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 역시 대검 지휘부 결정에 반대했지만 이들의 공개 반발도 없었고 왜 수사팀 의견을 무시하냐는 비판 역시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라 검사들이 격앙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즉시 항고 포기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에겐 왜 가만히 있었는지도 설명해야 형평성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대검 결정에 반발해 항소장을 냈어도 이는 유효하다며 사퇴한 정진우 지검장과 수사팀 반발을 주도한 강백신 부장검사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강 부장검사는 항소 제기는 수사팀의 만장일치라고 했는데 대장동 사건 1차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부장검사는 MBC와 통화에서 1차 수사팀은 이번 논의에서 배제됐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